매년 8월만 되면 힘없이 시들어가는 호박 줄기를 보며 아쉬워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름 채소는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약 서리가 내릴 때까지, 아니 첫눈이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싱싱한 호박을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 역사를 새로 쓸 그야말로 전설의 품종을 소개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메모장과 펜을 준비하세요. 이 이름 하나가 여러분의 가을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품종을 알아보기 전에 왜 대부분의 호박이 늦여름에 생을 마감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일반적인 호박 품종들은 기본적으로 고온성 작물입니다. 즉,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가장 왕성하게 자라죠. 하지만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고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가을이 오면 식물 전체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하죠. 결국 영양분도 부족해지고 병에도 취약해지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품종은 바로 이 모든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주인공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서리 마라토너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서리가 내릴 때까지 마라톤을 하듯 꾸준히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최근 국내의 한 종묘사에서 북유럽의 저온성 호박과 국내 토종 호박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기적 같은 품종입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야말로 텃밭 고수들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추위에 강한 것을 넘어 낮은 온도에서도 광합성 효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암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리 마라토너의 첫 번째 핵심 능력, 바로 내한성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반 호박잎은 영상 10도 이하의 찬 서리를 맞으면 바로 까맣게 타들어가며 괴사합니다. 식물세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터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서리 마라토너는 다릅니다. 이 품종의 잎이세포에는 특수한 당 성분이 더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세포에게 어는 점이 일반 호박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치 자동차 부동액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웬만한 가을 아침에 된 서리에도 잎이 손상되지 않고 쌩쌩하게 버텨냅니다. 덕분에 식물 전체가 건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열매를 키워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은 무한에 가까운 결실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호박은 일정량의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식물 스스로 노화 호르몬을 분비하여 생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족 번식의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서리 마라토너는 유전적으로 이 노화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매를 따내면 식물은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곧바로 새로운 암꽃을 계속해서 밀어 올립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마라톤처럼 체력이 닿을 때까지, 즉 흙 속의 양분이 완전히 고갈되거나 정말로 혹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텃밭 농사의 가장 큰 적, 바로 병충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가을철에는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흰가루병과 녹균병이 정말 무섭게 번집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밭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리죠. 하지만 서리 마라토너는 이 병들에 대한 강력한 내병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잎의 표피층이 일반 품종보다 더 두껍고 튼튼해서 병원균의 포자가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일부 감염이 되더라도 식물 자체의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병이 전체로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덕분에 우리는 농약 걱정 없이 건강한 호박을 늦가을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수확량이 많아도 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서리 마라토너의 네 번째 장점은 바로 그 맛과 식감에 있습니다. 여름 호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다소 무른 경향이 있지만 이 품종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볶음을 해도 쉽게 뭉그러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죠. 또한 당도도 일반 호박보다 약 20% 정도 더 높아서 별다른 양념 없이 살짝 굽기만 해도 달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을 깊게 해주고 전을 부치면 유난히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 호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호박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파종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봄에 심어도 여름 내내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리 마라토너의 진가는 이모작 혹은 늦여름 파종에서 드러납니다. 감자나 완두콩을 수확한 빈자리에 7월 중순에서 말경에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텃밭의 호박들이 끝물일 때쯤 우리는 이제 막 싱싱한 호박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심으면 초반에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폭풍 성장을 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 서리가 내릴 때까지 그 기세가 이어집니다. 모든 작물이 그렇듯 서리 마라토너도 좋은 흙을 좋아합니다. 특히 늦게까지 수확을 이어가려면 밑거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기 최소 2주 전에는 심을 자리에 완숙 퇴비를 한 삽 가득 넣고 흙과 잘 섞어주세요. 퇴비는 흙의 물리성을 좋게 하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뿌리가 잘 뻗어나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붕사나 칼슘 비료를 소량 섞어주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붕소는 열매가 예쁘게 자라도록 돕고 칼슘은 식물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거든요. 이런 작은 노력이 늦가을의 풍성한 수확량으로 분명히 보답할 겁니다. 씨앗에서부터 튼튼한 모종을 길러내는 것이 성공적인 재배의 절반입니다. 서리 마라토너. 씨앗은 껍질이 단단한 편이라 파종 전에 미지근한 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주면 발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에 불린 씨앗은 솜이나 키친타월에 감싸 따뜻한 곳에 하루 정도 두면 뿌리가 살짝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싹을 틔운 씨앗을 상토를 채운 포트에 심으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본잎이 3장에서 4장 정도 나왔을 때 텃밭에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게 시작하면 식물은 끝까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물주기는 농사의 기본이지만 가을철 호박 물주기는 여름과 달라야 합니다. 여름처럼 매일 흠뻑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을에는 기온이 낮고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흙이 과습해지기 쉽습니다. 과습은 뿌리 호흡을 방해하고 곰팡이병의 원인이 되죠. 물을 줄 때는 반드시 흙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고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잎이나 줄기에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호박 포기 주변으로 빙 둘러서 물을 주는 것이 흰가루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주기 3년이면 고수가 된다는 말처럼 세심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영양 보충을 하듯 서리 마라토너도 꾸준한 웃걸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는 질소 성분이 포함된 복합 비료를 주어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인산과 칼륨 성분이 높은 비료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인산은 꽃과 열매의 수를 늘려주고 칼륨은 열매의 맛과 크기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주거나 포기 주변에 고체 비료를 조금씩 뿌려주는 방법 모두 좋습니다. 호박은 햇빛을 정말 사랑하는 작물이죠. 서리 마라토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심어야 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만 웃자라고 꽃이 잘 피지 않거나 피더라도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해가 짧아지는 가을철에는 햇빛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주변에 키 큰 작물이 있어 그늘이 지지 않는지 잘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늘이 진다면 과감하게 주변의 가지를 정리해서 호박이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풍성한 수확의 지름길입니다. 늦여름과 가을에는 각종 벌레들도 마지막 만찬을 즐기기 위해 우리 텃밭을 찾아옵니다. 특히 진딧물이나 응애, 호박이벌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한 농약을 쓰고 싶지 않죠. 이럴 때 유기농 방제법을 활용해 보세요. 진딧물 초기에는 난황류,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은 것을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텃밭 주변에 메리골드나 한련화 같은 허브 식물을 심어두면 벌레들의 접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잎이 뒷면을 잘 살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은 그냥 두면 알아서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가지치기는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특히 원줄기가 너무 길게 자라면 영양분이 줄기 성장에만 쓰이고 열매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원줄기가 2m 정도 자랐을 때 끝부분의 생장점을 잘라주면 곁순들이 힘을 받아 자라면서 더 많은 암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한 흙에 닿아 누렇게 변한 늙은 잎이나 병든 잎은 보이는 즉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병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영양 손실을 막아 모든 에너지를 열매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벌과 나비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암꽃은 피었는데 수분이 되지 않아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까맣게 썩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벌의 역할을 해주는 인공 수분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일찍 꽃가루가 가장 많은 시간에 활짝 핀 수꽃을 따서 꽃잎을 제거한 뒤 암꽃의 암술머리에 가볍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암꽃은 꽃 아래에 작은 호박 모양의 씨방을 달고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력 하나가 아까운 꽃들을 모두 탐스러운 열매로 바꿔줄 것입니다. 호박을 언제, 어떻게 수확하느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너무 크게 키워서 따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열매가 너무 커지면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그 씨앗을 익히는 데 쏟아붓고 더 이상 새로운 꽃을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서리 마라토너는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애호박 크기일 때 바로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수확해주면 식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어 보답할 것입니다. 수확할 때는 가위로 꼭지를 깔끔하게 잘라주는 것이 식물에 상처를 덜 줍니다. 텃밭에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동반식물이죠. 서리 마라토너. 주변에 함께 심으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과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므로 호박의 성장을 돕습니다. 옥수수는 호박 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연적인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또한 앞서 말했듯이 메리골드나 바질 같은 향이 강한 허브는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함께 심는 것은 텃밭을 더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일반 호박과 서리 마라토너의 가을철 모습을 직접 비교해 볼까요? 9월 말, 일반 호박밭에 가보면 잎은 대부분 흰가루병으로 뒤덮여 있고 드문드문 늙은 호박 한두 개만 남아있는 쓸쓸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리 마라토너가 자라는 밭은 여전히 푸른 잎사귀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줄기 마디마디마다 새로운 노란 꽃과 파릇파릇한 어린 호박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면 왜 이 품종이 기적이라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종의 차이가 아니라 수확의 기쁨을 2달 이상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의 차이입니다. 늦가을까지 계속되는 풍성한 수확. 하지만 이 많은 호박을 어떻게 다 먹을지 걱정되시나요? 서리 마라토너는 저장성도 뛰어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얇게 썰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잘 말려두면 겨울 내내 훌륭한 나물 반찬이 되어줍니다. 또한 잘게차에 썰어 한번 데친 후 물기를 꼭 짜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볶음이나 찌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물론 맛있는 호박 장아찌를 담그거나 넉넉하게 호박전을 부쳐 이웃과 나눠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풍성한 수확은 나눔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좋은 서리 마라토너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대형마트나 일반 종묘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 종묘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식물 관련 대형 커뮤니티의 씨앗 나눔 장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리 마라토너 혹은 내한성 늦가을 호박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조금만 발품을 팔면 분명히 이 귀한 씨앗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씨앗 한 봉지가 가져다 줄 늦가을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면 그 정도 노력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텃밭 계획에 이 이름을 꼭 추가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서리 마라토너가 왜 모든 텃밭에 꼭 필요한 품종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리가 내릴 때까지 수확이 가능한 강력한 내한성. 둘째,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산성. 셋째, 농약 없이 키울 수 있는 뛰어난 내병성. 넷째, 쫀득하고 달콤한 최고의 맛과 식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여름에 심어도 충분한 수확을 보장하는 뛰어난 적응력까지. 이 모든 장점을 갖춘 호박이 바로 서리 마라토너입니다. 이 품종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짧은 여름 수확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텃밭 농사의 즐거움을 겨울 문턱까지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웃의 텃밭은 모두 정리되어 텅 비어가는데 우리 집 텃밭에서는 여전히 싱싱한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서리 마라토너는 단순한 채소 품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텃밭 가꾸는 즐거움을 2배로 늘려주고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강인함, 멈추지 않는 생산성, 그리고 병충해의 강한 건강함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서리 마라토너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여러분의 텃밭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가을 텃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수확해본 가장 신기한 작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